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도 6051 판결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인지 여부 적극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그에 따른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도 7251 판결 사건명 선박안전법 위반 등 선박이 가망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9.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의 가망성의 결함의 의미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 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신고 의무 대상인 가망성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소극 가망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가망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선박안전법 2020년 2월 18일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가망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가망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 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 의무 대상인 가망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2도 8655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에 걸쳐 구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 도화, 첩부, 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 도화, 첩부, 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도 2940 판결 사건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사례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위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살해의 범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학대 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위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 살해의 범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라 한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의 양육이 가족 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였고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었다. 그 후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325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 제1항은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71조 제1항 유기, 제276조 제1항 체포, 감금, 제276조 제1항 등 일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위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위의 인정 기준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 살해의 범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위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살해의 범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동은 골격이나 근육, 장기 등이 발달 과정에 있어 손상에 취약하고 심리적, 인지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표현 방식도 성인과 같지 아니하다.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은 이러한 의존성,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고 그 학대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학대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지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 심화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 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인은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과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발달 정도와 건강 상태, 피고인 및 피해 아동의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반복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대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 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피해 아동의 나이, 발달 정도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피해 아동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인 피고인이 그의 학대 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혹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한 학대 행위를 계속하고 방관하거나 유기하였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살해의 범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도 4202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선 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 변호인 선정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나이,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2.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여 특별 감경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공소 제기된 범죄의 내용과 보호 법익,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제력, 범죄 전력, 예상되는 주형과 부수 처분의 종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여 특별 감경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 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항소심에서 양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유죄 증명을 위한 검사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응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1심의 무죄 판결에서는 판단된 바 없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이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 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및 항소심에서의 국선 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나이, 지능 및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다투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홀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과 정도, 피고인의 재판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18일자 2023모 2908 결정. 사건명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 재판 청구 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